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낯선 음식에서 나는 강한 냄새 때문에 절대 저런 건 못 먹겠다던 10살 아이의 엄마는 불면과 기침으로 고통받던 딸을 위해 결국 그 병에 손을 댔습니다. 우린 그저 한 숟갈 먹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이는 점점 달라졌어요. 냉장고 한 칸을 한국 전통 음식 전용 공간으로 비워둘 만큼 그 음식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말하던 아이 엄마는 몇 달 후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부엌 구석에 있던 한 병이 우리 딸을 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딸 조안나가 10살이 되던 해 저는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시작되는 그 기침 소리 때문이었죠. 목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한 거칠고 메마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조안나는 기침을 하다가 숨이 막힐 듯 헐떡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엄마 목이 아프다는 조안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물을 떠다 주곤 했어요. 하지만 물 한 모금으로는 그 깊숙한 곳의 아픔을 달래줄 수 없었죠. 아이의 얼굴은 늘 창백했고 자가면 역성 피부염 때문에 팔과 다리에는 빨간 반점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소아과, 알레르기과, 면역내과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죠.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연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처방받은 약들은 서랍 가득 쌓였지만 조안나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저는 결국 휴직을 결정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무력감이 더 커졌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죠. 남편 앤드류도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비와 각종 검사비로 가게에도 부담이 컸거든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어느 날 밤 앤드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오후 이웃집 김하은 언니가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죠. 하은 언니 집에 들어서니 따뜻한 커피 향이 반겨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방문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하은 언니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안나 이야기를 꺼내자 하은 언니도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 거실에서 놀고 있던 하은 언니 딸 소피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흑마늘 청 달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냉장고 앞에 선 소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은 언니 어머니인 정복순 여사님이 부엌에서 갈색 유리병을 꺼내 주셨어요. 소피는 숟가락으로 까만 액체를 한 입 떠먹고는 맛있다며 웃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정복순 여사님이 병을 들고 오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흑마늘로 만든 청인데 소피가 어릴 때 폐가 약해서 병원에 자주 갔는데 기침도 심하고 감기도 자주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먹이고 나서부터는 정말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뺨도 불그스름하고 눈도 반짝반짝 빛났죠. 정말이냐고 그냥 마늘로 되냐고 제가 다시 묻자 정복순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냥 마늘이 아니라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거라고 하셨어요. 마늘을 열흘 넘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데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반신반의했는데 아이가 달라지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 하셨죠. 하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피 때문에 한의원에서 배워온 건데 처음엔 냄새도 심하고 만들기도 번거로워서 그만둘까 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계속 만들게 되더라고 했어요. 지금은 가족 모두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복순 여사님이 작은 병을 하나 더 꺼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가져가서 아이한테 먹여보라고 하시더군요. 하루에 한 숟갈씩만 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맛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금방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갈색 병을 가슴에 품고 걸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십 번의 병원 방문과 수많은 약들이 소용없었는데
과연 이 작은 병 하나가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간절한 기대감이 교차했죠. 집에 돌아오니 조안나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피곤해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갈색 병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까만 액체가 끈적하게 병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안나? 엄마가 좋은 걸 가져왔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조안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또 약이냐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지친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약을 먹어봤으니까요. 숟가락에 흑마늘청을 떠서 조안나 앞에 내밀었어요. 아이는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조안나가 고개를 젓자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죠. 조안나에게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소피가 이걸 먹고 건강해졌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어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설명하니 제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조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하고 물어보더군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저는 조안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첫 숟갈을 삼킨 조안나는 생각보다 달다며 놀라워했죠. 그날 밤도 조안나는 기침을 했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메마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하루 만에 달라지기를 바란 제가 성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앤드류는 또 다른 민간요법이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밤,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조안나의 기침이 평소보다 덜한 것 같았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엄마의 본능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안나가 아침에 엄마 오늘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안나의 환한 표정이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에 기침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조안나가 어제는 별로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조안나에게 흑마늘청을 먹이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먹던 아이가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엄마 흑마늘청 달라고 조안나가 먼저 말하는 날이 오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2주째가 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조안나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졌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죠. 예전에는 한밤에 서너 번씩 기침 때문에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밤새 잘 때도 있었거든요. 조안나 엄마, 요즘 조안나가 많이 달라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자주 보건실에 갔는데 요즘은 그런 일도 없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조안나가 학교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요. 아이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거죠. 앤드류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밤에 기침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며 자신도 오랜만에 푹 잤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앤드류가 인정하니까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안나의 피부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팔과 다리에 있던 빨간 반점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가려움도 줄었다고 조안나가 말할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이가 밤중에 긁어서 상처가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우리도 같이 먹어볼까? 제가 제안하자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족 모두가 아침마다 흑마늘청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같은 걸 먹는다며 조안나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복순 여사님이 주신 흑마늘청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하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흑마늘청 좀 더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은 언니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정복순 여사님이 제안해 주셨을 때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한인마트에 가면 좋은 마늘을 구할 수 있을 거라며 정복순 여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흑마늘을 만들려면 전기건조기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쓰던 방법을 종이에 적어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여사님이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두신 만드는 법을 받아들고 저는 앤드류와 함께 생전 처음 한인마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 큰 간판에 한글이 적힌 마트가 나왔어요. 들어서자마자 김치와 된장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마늘 코너에서 저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게 좋은 마늘일까 앤드류가 하나씩 들어보며 물었죠. 그때 옆에서 쇼핑하던 할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흑마늘 만드시려냐고 물으시더니 이 마늘이 좋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단단하고 알이 꽉 찬 걸로 골라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좋은 마늘 10kg와 전기건조기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복순 여사님의 레시피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 전기건조기에 넣고 열을 해서 보름 정도 발효시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죠. 정말 열흘이나 기다려야 하냐고 앤드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조안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마늘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는데 조안나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할래요 하고 아이가 작은 손으로 마늘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전기건조기에 마늘을 가득 넣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 안에 독특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이냐며 앤드류가 코를 찡그렸지만 정복순 여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좀 심하지만 참으라고, 나중에는 달콤한 냄새로 바뀔 거라고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걸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정말 냄새가 달라지더군요. 마늘 특유의 톡 쓴 냄새 대신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흑마늘은 언제 완성되냐며 조안나가 매일 물어봤습니다. 아이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온도도 체크했죠. 드디어 열흘째 날 전기건조기를 열어봤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얀 마늘이 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말랑말랑하면서도 쫄깃했어요.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흑마늘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기건조기를 열었을 때 나오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에 온 가족이 모여들었어요. 정말 까매졌다며 조안나가 신기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앤드류도 냄새가 생각보다 좋다며 놀라워했어요. 처음에는 집 안 가득 퍼지는 냄새 때문에 불평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흑마늘 하나를 꺼내서 칼로 잘라봤습니다. 속까지 까맣게 익어있고 만져보니 젤리처럼 부드러웠어요. 맛을 봐볼까 하고 제가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예상과는 다른 달콤함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대신 깊고 진한 단맛이 났어요. 이거 정말 마늘 맞아요? 조안나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죠. 가족이 둘러앉아 만든 흑마늘을 나눠 먹는 시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사온 것만 먹다가 직접 만든 것을 먹으니까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보약이라고 제가 말하자 조안나가 엄마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청을 만들 차례였어요. 정복순 여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흑마늘과 설탕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이걸 또 며칠 기다려야 하냐고 앤드류가 묻자 저는 좋은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답했어요. 사흘 후 설탕이 녹으면서 걸쭉한 시럽이 되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조안나에게 주었을 때 조안나는 이전 것보다 더 달다며 좋아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니까 더욱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체 생산한 흑마늘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한 숟가락씩 먹는 것이 새로운 의식처럼 되었어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약이라며 조안나가 자랑스러워했죠. 놀라운 것은 직접 만든 흑마늘청을 먹기 시작한 후 조안나의 상태가 더욱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피부의 빨간 반점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며 마늘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고 앤드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환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 곧 정기검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가 의학적으로도 확인될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되었어요. 정기검진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 본 변화가 실제 검사 결과에도 나타날지 궁금했거든요. 조안나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도 아이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봤어요. 조안나가 많이 좋아 보인다고 접수하면서 간호사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일 만큼 조안나가 건강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했을 때 선생님도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은 조안나가 많이 좋아 보인다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동안 늘 창백하고 지쳐 보였던 아이가 이제는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니까요.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안나는 진료실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사 받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조안나가 이제 괜찮아져서 기쁘다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안나의 면역 수치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염증 지표도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전 검사와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으로 본 변화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 거였어요. 정말이냐며 정말 좋아진 거냐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을까? 하며 약을 바꾸신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하다고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웃분이 주신 흑마늘청을 꾸준히 먹였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신 표정으로 흑마늘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자 선생님도 흥미로워하셨어요. 흑마늘에 항염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조안나가 건강해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막막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는데 드디어 희망을 찾은 거였습니다. 이웃분이 흑마늘청을 나눠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제가 중얼거리자 조안나는 엄마가 그 할머니께 고마워해야겠다며 말했어요. 진료실을 나올 때 저는 조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복순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조안나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여사님도 기뻐하시며 그럼 다행이지 뭘 하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날 저녁 앤드류와 함께 조안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하며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안나는 밤새 푹 잘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한 달 후 조안나의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저도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체력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거든요. 정말이야? 무슨 발표를 할 건지 제가 묻자 조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처럼 아팠던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발표회 당일 저와 앤드류는 관객석에서 조안나를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에 선 우리 아이는 당당했고 자신감에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안나입니다 하며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조안나는 자신이 아파했던 경험과 흑마늘청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도 있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었거든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앤드류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조안나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제가 말하자 조안나가 엄마, 저 이제 정말 건강해졌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건강해졌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이제 조안나는 밤에 기침하지 않고 피부도 깨끗해졌으며 무엇보다 아이다운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안나가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웃의 작은 친절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 갈색 유리병 안에는 기적이 아니라 정성이 있었고 그 정성이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른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